안녕하세요. 화학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분자를 하나의 거대한 도시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화학 반응이라는 건 그 도시에 딱 정해진 주소에서만 일어나야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화학자들이 어떻게 그 주소를 딱 찍어서 명령을 내리는지, 바로 위치 선택성이라는 뭐랄까 분자 세계의 내비게이션 같은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이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한테 야, 너 반응은 다른데 말고 바로 여기서 해. 이렇게 딱 짚어서 명령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자, 이 케톤 분자 한번 보시죠. 여기 카본일기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양쪽에 반응할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 진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반응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거랑 원하지 않는 게 막 뒤섞여서 결국 쓸모없는 혼합물만 잔뜩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화학자들이 딱 마주하는 첫 번째 퍼즐인 셈입니다. 자, 이 퍼즐을 풀기 위한 핵심 열쇠. 그게 바로 위치 선택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어려운 화학 용어 하나가 아니에요. 화학자들이 이 분자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고 반응 결과를 예측하고 심지어 통제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설계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 위치 선택성이라는 건 반응이 여러 갈림길 앞에서 특정 한쪽 길을 더 좋아하는 현상이에요. 바로 이 선호도를 이해하고 내 맘대로 조절하는 것. 이게 바로 유기합성의 진짜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와, 이거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보세요. 왼쪽은 산소 원자에서 반응이 일어난 O알킬화, 오른쪽은 탄소 원자에서 일어난 C알킬화예요. 출발 물질은 비슷한데 반응이 대체 어디서 일어나느냐? 딱 그 차이 하나로 생성물의 구조랑 성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게 바로 위치 선택성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아주 멋진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화학자들은 이 선호도라는 걸 대체 어떻게 조절하는 걸까요? 사실 모든 반응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갈림길에 서게 돼요. 한쪽은 가장 빠른 길, 다른 한쪽은 가장 안정적인 길이죠. 말하자면 속도냐 안정이냐 이것들의 끊임없는 경쟁인 셈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경로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길은 바로 반응 속도론적 경로, 말 그대로 단거리 선수, 스프린터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속도입니다. 가장 낮은 허들을 휙 넘어서 제일 먼저 결승선에 도착하는 거죠. 도착하고 나서 얼마나 편안한지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무조건 빠른 게 장땡인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길은 연력학적 경로. 이건 마라토너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장의 속도보다는 최종적인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좀 더 힘들고 험난한 길을 가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편안하고 에너지가 낮은 그런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에너지 도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여기 보라색 경로를 한번 보세요. 넘어야 할 언덕, 그러니까 에너지 장벽이 낮죠? 그래서 빠르고 쉽게 생성물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반응 속도론적 생성물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경로를 보면 와, 넘어야 할 언덕이 훨씬 높아요. 하지만 도착하는 최종 목적지는 훨씬 더 깊은 계곡, 즉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연력학적 생성물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가장 가기 쉬운 길이 항상 최고의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 자, 이제 두 경로의 차이를 알았으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럼 화학자들은 대체 어떻게 반응한테 너는 이 길로 가! 하고 강제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이 가득 담긴 화학자의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그 공략집, 치트키 같은 겁니다. 보세요. 빠른 결과를 원한다. 즉, 반응 속도론적으로 가고 싶으면 덩치가 커서 덜 붐비는 곳만 툭 치는 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게 온도를 아주 낮게 해서 얼려버리는 거죠. 반대로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원한다. 즉, 연력학적으로 가고 싶으면 반응이 이리저리 여러 길을 탐색하면서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온도를 높여서 충분한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결국 이 염기와 온도가 반응의 운명을 결정하는 조종관인 셈이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제 이 도구들, 그러니까 염기랑 온도가 실제 분자 세계에서 어떻게 길을 안내하고 교통 정리를 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이 그림 좀 보세요. LDA라는 염기가 있는데 얘는 뭐랄까? 덩치 엄청 큰 경호원 같아요. 분자 내부에 좁고 붐비는 길로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입체 장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LDA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널찍한 바깥쪽 수소를 먼저 떼어낼 수밖에 없어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반응 속도론적 조절입니다. 그럼 온도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영하 40도,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들의 움직임이 엄청 둔해져요. 그래서 일단 가장 빨리 만들어지는 반응 속도론적 생성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분자들이 더 안정적인 생성물로 넘어갈 에너지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역반응을 원천 차단해서 우리가 원했던 그 빠른 생성물만 딱 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연력학적 조절은 완전히 반대 전략을 씁니다. 온도를 높여서 에너지를 충분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일단 빠른 길로 갔다가도 여긴 좀 아닌데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더 안정적인 길을 찾아볼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마치 여러 의자에 한 번씩 앉아보고 제일 편한 의자에 최종적으로 자리를 잡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결국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가장 안정적인 생성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도구들, 그러니까 위치 선택성, 반응 속도론적 조절, 그리고 연력학적 조절까지 이걸 다 총동원해서 화학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분자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조립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죠. 이론이 현실의 예술이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화학자는요, 절대 무작정 합성을 시작하지 않아요. 최종 목표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마치 퍼즐을 거꾸로 맞춰나가듯이 한 단계 한 단계 분해하면서 가장 간단한 출발 물질을 찾아냅니다. 이 과정을 역합성 분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성공적인 합성을 위한 완벽한 청사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청사진이 완성됐죠? 그럼 그대로 따라가면서 분자를 조립하기만 하면 됩니다. 각 단계에서 NaOET 같은 특정 시약을 쓰는 거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딱 하나의 경로만 선택해서 정확한 그 위치에 다음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려는 아주 치밀하고 의도적인 위치 선택적 결정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이 바로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될 수 있겠네요. 화학은 무작위가 아니라 똑똑한 선택이다. 이건 그냥 운에 맡기는 과정이 절대 아니고요. 원리를 이해하고 조건을 통제해서 물질의 운명을 설계하는 아주 지적인 선택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응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제어하는 능력. 이게 바로 신약 개발부터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것까지 우리 현대 문명을 떠받치는 아주 핵심적인 기반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제 단순히 어디에 붙일지를 넘어서 어떤 방향으로 붙일지, 즉 분자의 3차원 입체 구조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겠죠? 분자들의 세계에서 화학자의 선택지는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